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는 한국-사우디 경제협력 60조로 키웠다. 주말 사이에 좀 들리는 내용이죠. MOU 체결이 51건, 이제 추가 체결 내용입니다. 수주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약조는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 봅시다라는 일종의 이제 구두 계약과도 비슷한 그런 계열인데요. 시장이 워낙 동력이 없고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 관심은 이쪽으로 집중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이게 제목 자체가 60조로 키웠다. 워낙 좋은 소식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MOU 체결한 거랑 더해서 합쳐서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0조인데 봄쯤에 얘기했던 그렇죠. 것도 있고 해서 근데 그중에 이제 계약건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항상 문제인 거고요. 뭐 대통령이 갔을 때는 당연히 MOU 체결을 하고 오는 거죠. 오고 오는 건데 이제 얼마나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사우디에 돈을 받느냐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뭐 오히려 같이 투자를 하자 뭐 이렇게 또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생각보다 또 그 수익은 좀 반감될 수도 있는데 좀 의미 있는 걸 찾아보면 현대차가 사우디에 전기 공장 짓는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MOU를 체결했지만 앞으로 현대차가 이제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동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아프리카라든지 뭐 그 주변에 이제 남부 유럽이라든지 진출하기 되게 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현대차한테는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예전에 73년도 1차 오일 쇼크 있을 때 잘 모르시겠지만 다 까먹으셨겠죠. 저도 어렸으니까 사실은 저도 공부를 해서 안 거지만. 전 태어나기 전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일본과 그러니까 중동 이제 전쟁이 4차 전쟁이 있었을 때 마지막 전쟁이죠. 그때 이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랑도 뭐 싸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동 전체가 이제 화마에 휩싸였을 때. 그때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때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편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서 좀 자유로웠죠. 그렇죠. 중동 편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효과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중동에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결국엔 유럽 국가들은 그 수혜를 하나도 못 보고 중동 건설 붐을 일으켜서 돈을 벌었던 나라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일본인데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도 중동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라는 건 사실은 실익을 정말 잘 따져봐야겠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의 관점에서는 좀 타격을 적게 받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좀 주고 계시고 이제 저희는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지금 나오는 것들을 해석을 해야 할까요? 관련 종목들 움직이는 건 뭐 지난번에 3월 달과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이제 이슈로 올라가는 거죠.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이 나오지 않으면 또 밀릴 겁니다, 주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뭐 재건주랑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는 또 갑자기 싹 사라졌죠. 아니, 사실은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미국도 예산안이 내년도 분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전쟁 지원을 하는 이제 미국의 전선은 두 군데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과연 재건까지 갈 수 있는가의 물음표. 이렇게 이제 도식화가 시장에선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뭐 될 것 같다가도 이렇게 빨리 안 되면 시장은 또 금방 또 실망을 하고 투자자들의 시간은 좀 빠릅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간보다 빠르다 보니까 먼저 반응했다가 먼저 실망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은 약간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뭐 카타르 또 이제 가시면 이제 또 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과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면 사실은 중동 쪽과 친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예. 그쪽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예. 우리도 그쪽이 필요로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두 쪽 사이가 되게 긴밀해진다라고 하면 예. 우리의 먹거리는 점점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되게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MOU에 대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햇빛마을님께서 요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거짓말이 일단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거에 MOU 체결하고 수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구두 계약 입술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인 실익을 얻는지는 저희가 계속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움직이는 쪽이 테마 섹터가 이제 네옴시티가 테마 상위에도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 주자들 종목은 어떤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팁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나마 대표 주자로 보이는 거는 사실은 저는 뭐 여러 가지 건설주들도 나오고 얘기가 나오지만 예. 뭐 코어론 글로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다음에 한미 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도 예. 이제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뉴스 하나가 이 기업이 뭐 조금 더 진행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아마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대표 주자를 찾기에는 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건설주조차도 사실은 예. 생각보다 이 중국과 사우디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우리가 먹거리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주. 예, 오히려 이제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쪽 IT 전혀 이제 이거는- 색다른 쪽으로 또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어.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네옴시티가 또 진행되는 과정을 또 봐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라 그렇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주가가 반응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당 구성원 보니까 이번에 뭐 컴투스도 포함이 돼 있고 네. 사실은 게임 산업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동 쪽에. 사우디나 중동은 네. 결국엔 친환경으로 간다는 대세를 알기 때문에 결국엔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신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직접 본인들이 제조업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이란 정도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나라들은 뭐냐면 국부펀드 노르웨이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내려고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임 섹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 사실 이제 게임 저가 매수세가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성이 며칠간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게임주의 반등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콘솔 게임을 선두주자로 나갔던 네오위즈가 생각보다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게 이제 좋은 뉴스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판호 얘기는 잠깐 나왔다가 사그라들었고 예. 또 나머지 지금 종목들은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추워지고 이제 내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작에 대한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로 반등의 빌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예. 근데 이제 뭐 NC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M&A를 통해서 성장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움직였는데 예. 그런 것들처럼 결국에는 바이오도 보면 옛날에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 일부 종목들이 이제 또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는 거다. 근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들어가기에는 무리 단기 테마 반발 매수 유입 정도로만 정리해 주셨습니다. 게임주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게임은 또 좀 있으면 지스타가 또 있으니까 그 예. 관련된 이슈로 조금 더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마 정도. 예, 이거 보겠습니다. 비투했다 주식 강제 매각 반대 매매 이야기죠. 증거금 채워 넣지 않으면 나 팔기 싫은데라고 해도 이제 팔리는 게 이제 반대 매도입니다. 이게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13일 457억 원에서 19일 5,257억 원 기록이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반대 매매하면 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으로 떨고 있는 쪽이 키움증권일 겁니다.
20일 장 마감 후에 이제 공시된 게 발단인데 미수금 5천억 원 가까이 발생했다라는 공시입니다. 영풍재지 쪽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 좀 체크해 주세요. 그 4월달에 이제 있었던 그 라더기현 사건이죠, 이제 그 SG 소시에테 사태라고 제네랄 하는데, 사태라고. 네, 거기서 먼저 매도를 해서 참 SG가 박혀 있는데 그건 참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건 하나의 창구고. 그렇죠, 예, 창구죠. 사실은. 그건. 예. 창구고 여러 이제 주가 조작 세력들이 같이 붙어 있다가 한꺼번에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CFD 계좌부터 시작해서 신용 계좌들 맞아요. 지금 아마 증권사별로 다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된 계좌들이 많습니다. 이 사태 이름을 라더견 사태로 바꿔야 할까 봐요.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예. 일단 뭐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네. 유심히 봤는데 용풍재지가 제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아무리 찾아봐도 별 내용은 이유가 없는데 없는데. 예.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아 이것도 한번 문제가 되겠구나 했더니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문제가 됐는데 18일에 갑자기 예. 하한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면 주가가 지금 계속 우상향하다가 예. 최근에 박스권을 그리는데 심하게 흔들었죠. 예.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흠하게 흔들었다는 얘기는 뭐 내부에 배신자가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소문에는 일단 시장에서 SG 사태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SG 사태 이후로 금융당국이 비슷한 종목들 수사를 하다가 그 레이더망에 영풍재지가 걸려서 좀 빨리 세력들이 움직였다. 뭐 이런 뭐 소문도 있고요. 근데 그게 왜 네,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좀 늦으셨던 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제가 이미 그 전부터 봤는데 한 요 무렵, 요 무렵부터 조금 이상하지 않나 언제 생각을 이때요? 했는데, 이때부터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서부터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면은 별 이슈 없는데 계속 그렇죠, 신고가였어요. 그렇죠. 혼자 영풍재지. 근데 이제 이런 게 터지고 나면 시장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사실은 키움증권을 뭐라고 하기도 뭐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증거금융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건데 예. 사고가 터지고 나면 항상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신용을 허락해주는 이제 범위 증거금리 100%라는 건 신용이 안 된다는 건데 예. 그런 종목들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죠.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예. 되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투자가 더 유축되고 사실은 신용을 쓸 수 없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근데 그게 뭐 지금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런 부정적인 뉴스냐 이미 다 나왔죠. 5천억이 넘게 나왔는데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다고 그렇죠. 보시는 그러면 거예요? 거의 다 나왔다라는 예. 부분은 오히려 그러면 주가는 과매도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저가 매수, 역발상도 그렇죠. 괜찮다 말씀. 그러니까 예. 뭐 시장 정화작용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건데 이게 회사가 안 좋은 회사가 망해야 또 다른 회사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무조건 망하고 뭐 없어지고 신용이 털리고 하면 예. 이게 안 좋은 거다가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용을 저기서 뭐 많이 쓰지 말라고 지금은 쓸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거를 하시던 분들은 뭐 제가 증권회사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하시던 예.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신용으로. 예. 왜냐하면 예. 그게 사실은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들은 이미 이제 그래서 증권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피를 봐야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누군가가 사실은 털리고 나가야 그런 매물들이 소화돼야 사실은 건전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가 부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격언이 있는데 저희들끼리 예. 돌아다니는 말이 있는데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사실은 이제 2100포인트를 간 것도 아니고 네. 2400을 살짝 깼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용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시장 보면 아침에 아마 개장되기 전에 굉장히 우려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빠지면 어떡하지? 예. 근데 생각보다 강하죠.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악성 수급들이 매물들이 좀 소화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예.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반대 매매
이 매도 물량을 받아가는 주체가 있으면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괜히 수급 이슈로 빠지는 좋은 종목들의 주식 쇼핑이 나오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제 시장 반등에 나선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키움증권에서 이제 증거금 100% 종목을 추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증거금 100%가 안 된 주주분들은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신용으로 거래하시던 분들은 그 만기 기간까지는 그냥 이거 기간 유지가 되고 신규로는 안 되고 예. 그게 그럼 또 만기하고 되면 연장하려면 연장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장하려면 예, 예. 증거금 채워 넣어야 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만기일은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마다 계속 다르죠.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길게 봐야 하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예, 오히려 시장 강하다라는 것을 오늘 시세에서 입증을 시켜줬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섹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털리는 구간, 앞서서 이제 피를 봐야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그 피가 나오는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 건 또 무엇인지 두 가지만요. 근데 뭐 최근에 보면 많이 올랐다라는 많은 이유만으로도 좀 많이 빠진 섹터가 이제 보면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소비재 중에서 사실 그 화장품 관련된 소비재들, 예. 그다음에 의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러고 뺐는데 사실은 다시 올라오죠. 예. 예, 이제 그게 그 시장이 빠질 때 급하게 빠졌는데 그런 종목들은 시장 여파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가 여전히 좋은 쪽은 우리나라 그나마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는 지금 2차 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 생각보다 화장품 의류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의류. 예, 그쪽도 여전히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숫자로 보면.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기대감이 뭐 계속 뿜뿜하고 있죠. 한미 반도체 보면 뭐 여전히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그 안에서 탑픽 종목들은 잘 버텨주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은 여전히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게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시장 대비해서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지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섹터들이 안 좋을 때도 강했던 섹터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